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기계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OT에서 뭘 설명할지 크게 네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가 뭐냐, 또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공부하게 되면은 공부해서 이거를 이제 따게 되면은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죠. 공부해서 따야죠. 우리는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거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식 습득은 나중에 이제 따게 되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재 구성이랑 뭐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건데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방향성이 잘못되게 되면은 이제 쓸데없이 이제 노가다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제가 이번에 그 개강하는 거는 필기 강의고요. 실기 강의는 이미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뒤쪽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이제 개요, 요거는 그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총괄하는 큐넷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큐넷. 네. 예, 큐넷 뭐 한글로 써도 뭐 충분히 검색이 되고요.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디서든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내용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게 돼요. 나라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그 개요를. 좀 간단히 보게 되면 내용은 간단하지가 않은데 실은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좀 볼게요. 뭐 전자 컴퓨터 기술의 뭐 급속한 발전에 따라 뭐 기계제도 분야에서도 뭐 컴퓨터에 의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 설계 도면 그리고 이런 게 일단은 이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개발된 지가 아주 엄청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손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뭐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뭐 컴퓨터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등장을 하고 이제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뭐 설계 및 뭐 생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런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능력을 측정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력이 뭐 많이 뭐 부족하고 이에 따라 뭐 산업 현장에서 뭐 필요로 하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분야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을 제정하였다. 이제 그 자격증이라는 게 무슨 뭐 그 아무 이유 없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게 3D 프린터 이런 거 있잖아요. 3D 프린터. 이것도 2019년도에 3D 프린터 뭐 기능사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 산업 현장에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수행 직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이제 간단한 설명이었고, 여기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를 갖다가 좀 풀어놨는데, 또 그냥 간단히 보면은 이제 CAD 시스템을 이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CAD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은 아는데, 이제 그거는 프로그램 이름에다가 그렇게 CAD를 붙여놔서 그런 것이고, CAD는 컴퓨터 활용 설계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여기 이제 뭐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요걸 줄여가지고 CAD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라는 이제 회사에서 앞에다 오토자를 붙여가지고 뭐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가리긴 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수정도 하고 출도라는 건 도면을 이렇게 출한다는 거죠. 뭐 내보낸다는 내용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그래픽을 사용해서 부품의 뭐 전개도, 뭐 조립도, 뭐 재단도, 무슨 뭐 유압 회로, 전기 회로. 우리는 이제 전기 쪽은 아니지만 전기에 대해서도 좀 배우긴 합니다만, 이제 CAD를 사용해서 하는 분야가 많이 있죠. 뭐 건축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뭐 플랜트 현장도 있고, 뭐 건설 현장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이 CAD를 배우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제도 기능사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기계 쪽에만 가서 일을 하는 뭐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기계 쪽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기계 쪽 일을 하다 보면 전기 일을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계는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공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이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위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선, 기계, 항공, 전기 뭐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아는 웬만한 뭐 공학 계열은 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진출을 할 때 전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실기 같은 경우에 약간 특화된 부분이 있지만 필기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아니 이게 기계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뭔가, 기계가 그다 정의가 뭔가, 왜 이렇게 뭘 많이 배우나 싶은데 이제 그 기계 쪽이라는 게 얘기하자면 어느 분야든지 다 발을 좀 담그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도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화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전화기, 뭐 스마트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전기, 전자, 뭐 화학공학과, 뭐 기계공학과를 나오게 되면 뭐 취업은 정해져 있다. 이제 뭐 100% 진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데는 뭐 둘째 치고라도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한 분야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얼추 전기에서 무슨 얘기해도 좀 이해가 편하고, 그리고 그쪽 업종에서도 데려다 쓰기가 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뭐 취업이 잘 된다 그런 내용,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 이제 최근이라는 거는 이제 뭐 최근 몇 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좀 이제 좀 오래된 기간 동안에 이제 CAD 시스템 사용 보편화, 컴퓨터가 보편화가 되고 CAD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CAD 시스템 사용이 보편화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을 하자면 이게 전산 응용인 겁니다. 전산 응용이 이게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그러니까 전산 응용. 옛날에는 컴퓨터 공학과가 전산학과라고 불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옛날 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왜 안 바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약간 지금식으로 바꾸자면 컴퓨터 활용,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디자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자인, 뭐 디자이너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설계입니다. 저게 번역을 하면 설계가 돼요. 뭐 CAD 기술의 발전으로 뭐 전산 응용 기계제도 방식이 이루고 있고, 향후 시스템 운용을 담당할 기능 인력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요거는 지금도 이제 요 기능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상 가보게 되면 항상 이제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냥 CAD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설계 공부도 하고 일도 배워가지고 좀 이렇게 리드해 나갈 그런 인력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 자체가 아주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자격증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기계제도 기능사의 실기 시험을 제가 이제 CAD로 형상화를 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제 꼭 이제 요런 거를 그리는 건 아니지만 요런 CAD, CAD로 이거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도 이제 뭐
한 번쯤 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요 OT까지 보신 상황이시라면은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선 그리고 색깔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실제 뭐 인쇄 이걸 일단 칼라로 이렇게 인쇄하는 건 아니고 검은색으로 인쇄를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거를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하고 뭐 빨간색, 무슨 뭐 초록색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그려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뭐 현장에 이제 보내주게 되면 현장에서 이걸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작을 하시겠죠. 그런 도면 하나 보여드렸고요. 이건 제 실기 교재에 있는 걸 갖다가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종이로 인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A3에다가 인쇄를 하게 되거든요.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건 이제 뭐 제가 지금 시험을 설명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뽑고 이런 일을 하시게 된다는 내용이 돼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이제 처음 보셔갖고 복잡해 보이는 거고 실상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일을 갖다가 제가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좀 적절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좀 갖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죠. 이렇게 뭐 생산 라인 같은 데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건데 꼭 이제 거기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여러 용도로 쓰게 되고요. 요런 것도 이제 실력을 많이 쌓아야죠. 그러다 보면은 요런 거를 설계하는 일도 좀 할 수가 있고 뭐 기계 분야가 뭐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이 뭐 몇 가지를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계는 뭐 따지고 보면 다 기계예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기계고 카메라도 기계고 무슨 뭐 컴퓨터 반도체 무슨 뭐 자전거에 들어가는 요소도 기계고 이런 컨베이어도 기계고 다만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움직이는 이제 운동 에너지 그게 동력으로 전환돼 가지고 돌아가는 형식이지만 얘는 전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만 보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기계적인 요소도 들어가지만 뭐 전기적인 요소도 들어가는 거죠. 전기가 통해야 돌아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기계 만들어 놓고 전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다른 역할이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를 우리가 구상을 하고 거기에서 뭐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할 일인 거죠. 그 전까지 우리는 설정을 다 해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리드하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드나 싶은데 오래 배워야죠. 이거 굉장히 능력 있는 분께서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뭐 십수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커피예요. 커피를 이렇게 분류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공정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린 건데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그쪽의 업계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기계가 그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라인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분류해주는 라인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그것도 다 기계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거를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좀 길 지나다니다가 다리라든가 뭐 교량 같은 데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영상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 무조건 다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배관 라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결된 뭐 배관에 뭐 밸브 뭐 플랜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길을 지나다니다가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계기판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계적인 요소죠. 온도계도 있고 압력계도 있고 여기 노란 철판 같은 것도 다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걸 하진 않고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업체마다 거기에 특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뭐 이런 철판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뒤쪽에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계 팀들이 와가지고 다 이게 연결을 해놓고 해서 이제 전기팀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구동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만 보면 너무 칙칙하고 하기 싫잖아요. 예. 약간 그것도 선입견입니다. 무조건 다 저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무슨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 3D 프린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요거는 이제 뭐 3D 프린터로 뽑는 장면을 여기 이제 개를 뽑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쌓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쇼츠를 갖다가 다운받아 갖고 올려놓은 거라 도중에 멈췄는데, 이 3D 프린터 이제 한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3D 프린터 기능사라는 게 2019년도인가 1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모델링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약간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은 요걸 하게 되면 이것도 하는데 문제가 없고, 3D 프린터 사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자면 프린터 같은 거 사용할 때 우리가 뭐 프린터 사용법을 갖다가 지금이야 다 쉽게 쓰지만 이제 지금은 습관화가 돼서 그렇지, 이게 처음 나왔을 땐 사용법도 좀 복잡하긴 했거든요. 뭐 그거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 가지고, 실은 중요한 게 3D 모델링, 그러니까 요거 그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실기 시험, 이제 그거 준비할 때 배우는 그 3D 모델링, 그게 이제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걸 배우게 되면 요것도 좀 할 수 있고, 요쪽 업계에도 좀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준비하게 되는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나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볼 수 있지만 이제 붙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제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기능사를 취득을 한 다음에, 보통은 취득한 다음에 별 관심을 안 두시고 그냥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사시는데,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이제 스펙업은 계속 해 나가야 이게 따놓으면 또 쓸 일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자격증이라는 게. 그래서 기능사를 따고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산업기사, 예, 이 전문대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따게 되는 그런 자격증이 되고요. 근데 전문대를 안 나와도 따고 경력이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갖고 왔고, 요거 이제 큐넷에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에서 뭐 기능장이라 그래 기능이 이제 끝판왕이죠. 이제 요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요건 이제 아무나 볼 수는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보면 뭐 실무 경력이 뭐 9년이라느니 뭐 내용이 좀 실무 경력이 9년 쌓기 쉽지 않죠. 그런 게 있고, 그 이제 요 윗급으로 이제 전공생들도 따기 힘든 이제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계 설계 산업기사라고 하고요. 기사는 일반 기계 기사, 해커스에 이제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 있죠. 보게 되면은 요렇게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요거를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계의 끝판왕, 기능의 끝판왕이고요. 요거는 기술의 끝판왕, 이제 기술사까지, 기사 다음에 뭐 중간 등급은 없고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방향이 좀 달라요. 기능 쪽으로 갈 것이냐, 기술 쪽으로 갈 것이냐인데, 어떤 뭐 스펙업을 좀 제대로 하는 분들 중에서 뭐 2개 다 따신 분도 있고, 일하면서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1, 2년 새에 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갈 때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또 자격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실무 능력도 키워야 되고 또 돈도 벌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고, 이거는 기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민간 시험에는 뭐 민간 시험 나름대로의 체계가 존재를 하겠죠. 이거랑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죠. 이게 저고, 그리고 요건 이제 요 기계기술사, 기계 끝판왕이 되신 이제 요 기계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이제 해커스 이선영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일반 기계기사 과정을 이미 이제 런칭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이런 게 이런 게 있었다가 아니죠. 과거형이니까 있다는 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환급하는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능사 취득한 다음에 일정 경력을 쌓으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합격률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합격률을 보니까 필기입니다. 요건 필기고 요건 이제 실기인데, 요 밑에도 쭉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자격증이 아니고 이때 쭉 있는데, 최근 5년치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되겠죠. 이쪽은 실기에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합격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거의 30이죠. 30 몇 프로도 아니고 거의 30에 육박하고, 여기는 이제 거의 50이고, 여기는 이제 뭐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어려워졌기 때문에 요거를 통과한 친구들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걸 통과하면 좀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남을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합격률이 좀 더 올라갔다, 실기 합격률은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좀 줄었어요. 인원도 좀 줄고, 합격생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인원이 좀 줄죠. 시험 응시생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때 뭐 개정이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 2년도부터 해가지고 개정이 있었다. 지금도 이제 개정된 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뭐 옛날에도 쉬운 자격증은 아니었는데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거 합격률이 이러니까 난 망했네,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 옛날보다 좀 더 어려워졌다,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시험 보러 안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해서 붙겠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에 대한 건 끝났고요. 소개가 엄청 길었습니다. 자, 빨리 나가볼게요. 교재 구성 및 커리큘럼이고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교재가 그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계제도 기능사 저희 이제 교재 표지고요. 핵심 이론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출제 예상 문제, 출제 예상 문제가 말이 예상 문제지 실제 출제된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기출 보건 문제, 요거 이제 제가 직접 시험을 보러,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강의 개강은 요번에 하지만 실상 제가 이제 기능사 강의를 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시간이 좀 말이 그렇지만 현장 강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가 공개가 안 돼요. 그 시험 본 문제가. 그래서 시험 보러 가가지고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확인도 하고, 수강생들한테 이제 뭐 도움도 드리려고 이렇게 시험을 봐서 그동안 쌓여온 데이터로 이렇게 복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을 해서 요건 시험 보듯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중에 최종 모의고사 미리 풀면 안 되죠. 나중에 최종 시험 보듯이 풀고 확인을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했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론 설명하고 출제 예상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요게 다 끝나고 나면 뒤쪽에 기출 보건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시간 낭비다, 빨리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제 뭐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뭐 마산을 가는 쪽으로 열심히 가면은 이건 이제 잘못 가는 거잖아요. 방향을 잘 정하고 가야 된다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뭐 제가 좀 이제 오버를 한 거긴 한데, 하다가 그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그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중을 한다는 걸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공부 방법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요.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면은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부 순서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1번이죠, 1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론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푼다. 이게 뭐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가 수업 중에도 종종 얘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제에 대한, 문제에 나온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론에 없는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에 나온 이론을 전부 다 이론화시켜 버리게 되면 책이 너무 많아져요. 그럼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필수적인 핵심 이론만 제가 이제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론을 제가 설명드린 이론을 갖다 완전히 다 외워가지고 그냥 씹어 먹어야 되겠다. 물론 그런 자세는 좋은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책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나온 이론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이걸 다 끝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외의 이론도 공부를 하다가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은 이거 하는 도중에 합격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예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다 그러면 수업 전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수업 전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론은 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막 등장한단 말이죠.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에 나오는 어떤 키워드라든가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 그리고 문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 문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강의를 들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요 문제가 그거였었구나. 이 이론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문제 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풀어보면 좋죠. 틀려도 상관없고 맞아도 상관없고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업 들을 때 좀 더 수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 강의를 들어도 처음을 강의 듣게 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 구조를 좀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뭐 이제 넣어놨는데, 자, 요거는 베스트는 아니고요. 자, 지금 요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가볍게 빠르게 1회를 듣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1회를 듣고 강의 시청 중에 딴짓 금지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 켜놓거나 무슨 뭐 영화 켜놓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사람이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쫙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강의 듣는 동안에 어차피 긴 시간 아니니까 딴짓을 금지하고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문제풀이를 하거든요. 그 전에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안 그러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다가 답 표시를 안 해놔야 돼요. 답 표시를 해놓으면은 이제 그 풀었던 문제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우연히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맞췄어도 거기에 있는 내용이 내가 습득이 다 안 됐을 수도 있고 문제 하나를 그냥 버리면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만든 문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지선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논리 그런 거를 다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표시하지 말고 그러면 문제를 계속 풀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없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답을 다 외웠는데 상관없지 않냐 그러는데 다 외워지면 좋은 거고요. 반복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문제가 안 외워져요, 잘. 암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표시를 안 해놓고 봐도 기억이 안 나요. 생각보다 답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근데 기억이 나도 좋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1회, 1회 이렇게 2회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지루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 대체적으로 집중을 해서 강의를 안 들으세요.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배속으로 빨리 듣고 그냥 그리고 또 모르는 용어 같은 것도 그냥 나오는데 익숙해질 겸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들으면 이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굉장히 이지해진다. 굉장히 쉬워진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집중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들으세요. 그냥 뭐 이거 2번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습은 문제에 언급된 이론, 자, 문제에 언급된 이론을 충분히 학습을 해야 돼요.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괄호가 빠지게 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 이론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A4 이렇게 딱 펴놓고 뭐 백지 뭐 복습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문제에 언급된 이론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겁니다. 그 외의 이론을 학습하는 되게 순서를 이렇게 넣어놨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위주로. 이게 뭐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런 게 있죠. 내가 맞은 문제지만 혹시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많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시간이 이제 넉넉하지 않다 그러면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완벽주의 여기선 버리셔야 돼요. 자, 이제 준비 기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요걸 갖다가 1월 말 정도에 1회차 시험이 있을 건데 혹시 이제 준비 시간이 짧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힘들죠. 시험 신청이 이제 1월 뭐 둘째 주 뭐 초쯤에 있을 건데 그때 정도에 신청을 해놓고 공부를 이제 시험 보기 이틀 전에 놀다가 한다. 이제 그런 거는 진짜 너무 늦은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저희 교재 이름이 2주 완성이 2주가 붙어 있잖아요. 최소 이제 한 2주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최대한 이제 시간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하자 이거죠.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준비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순간 빨리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 듣는데 이게 집중도 집중인데 시간적으로 다 봐도 그렇게 엄청 긴 시간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시간만 줄이고 집중하면은 며칠이면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공부 시간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목표는 말이 안 됩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 7시간 빼고 다 공부한다. 이런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산을 해봐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이것도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밥도 먹고 쉬기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주에 합격을 할 수가 있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2주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2주밖에 안 남았다면 2주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2주 그런 거 아니죠. 다다익선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급박한 경우인데 뭐 몸이 아팠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문제만 주구장창 풀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복불복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이 무조건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 그 당일날 보는 분들마다 시험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약간 그 컴퓨터 시험의 맹점인데 이게 어떤 분은 쉽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어렵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좀 쉽게 느낀 분이고 어떤 분은 어렵게 느낀 분이 있어요. 저도 시험 보러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니 이걸 기능사 문제로 내도 되나 싶은데 어떤 사람은 아니 저는 너무 쉽게 풀고 나왔다고 지루해가지고 시험 시간 다 채우지도 않고 20분 만에 다 풀고 나왔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운에 거는 건데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자,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교재도 다 강의도 끝냈고 그냥 교재도 끝냈고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도 다 끝냈고 근데 시험도 많이 남았고 그렇다 그러면 실기 준비를 좀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필기 공부를 하긴 해야죠. 머릿속에서 지식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실기 준비를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기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도면을 이제 시험 가면 줘요. 이렇게 뭐 요것만 주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 같은 거 뭐 유출하면 안 된다, 뭐 컨닝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랑 간단한 규칙들이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시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거니까 요런 이제 자가 있죠. 잘 보이시죠? 자, 쇠자입니다. 쇠자. 여기는 이제 30cm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cm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한 15cm, 15, 한 20, 한 요 정도 되는 거 가져가 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자로 재가지고 보는 시험입니다. 요 실기 시험은 이제 측정을 요 실기 시험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게 이제 조립된 거거든요. 조립되어 있는 이제 이 요소들을 이제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걸 투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CAD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실무에 가게 되면은 또 할 수 있게 된다. 제 교재에 있는 걸 좀 따왔고요. 이런 거를 그려갖고 이제 우리가 종이를 2장을 제출하는 게 이제 실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제출하게 되고, 요건 이제 앞쪽에 있는 거기에 그건 이제 여러 요소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요건 제가 좀 확대를 한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그리게 돼요. 인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거를 또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칼라를 넣은 거고, 이게 칼라로 들어가지 않아요. 검은색으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게 3D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 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3D 이제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실은 모델링 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게 되면은 3D 프린터 쪽에서도 충분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험 합격하고 나면 어디 가서 모델링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와 할 겁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 실기 시험은 이미 좀 개강이 되어 있고요. 작업형 인벤터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해커스 자격증 거기에 일반 기계기사 탭 쪽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가 요거 이제 오토캐드는 아니고 인벤터라는 프로그램,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D 프로그램인데 그것만 가지고 준비하는 강좌고요. 이제 교재는 여기 뭐 일반 기계기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능사랑 산업기사랑 일반 기계기사는 시험이 준비 방식이 95% 이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이점도 제가 이제 강의에 넣어놨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홈페이지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사람이 그림을 기억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요거 그냥 제가 붙여놨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의 가이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큐넷 자료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공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가 공개되어 있진 않아요. 문제가 공개되어 있진 않고 실제 문제는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복원한 문제들이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교재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규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이드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가이드라고 검색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계제도 기능사 공개 문제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그냥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마 링크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개되어 있는 게 2020년도 공개 문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내용을 한번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이건 제가 이제 실기 강의할 때 한번 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는데 읽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제 시험 시간은 5시간이에요. 5시간. 이게 이제 산업기사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긴 좀 잘 안 보여서 설명드리면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5시간 30분입니다. 뭐 일반 기사 같은 경우에는 5시간 똑같아요.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 가서 좀 볼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긴 시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우연찮게 이 영상을 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이쪽 계통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딴다는 게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자격증 따는 게 그냥 심심해서 따는 게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이제 취업에서도 이용하고 스펙업을 위해서도 하는 건데 나의 어떤 강력한 이직을 한다 그러면 내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경력 사항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O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